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감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갖가지 식재료로 김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김치까지 보셨나요? 저는 토마토 김치. 토마토로 김치를 네, 그 물김치 만드는 거 봤고 피망으로도 물김치 만들던데요. 저 과일 김치 이런 거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담궈보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은 맛보신 적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신기한 게 이번에는
김치로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주스요? 이게 편의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니까 제가 어떤 김치 주스인지 너무 궁금해서 네. 찾아봤더니 한 2주 정도 묵힌 김치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대요. 야. 근데 이게 그 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개발자분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네. 환자분들 중에 씹을 수가 없어서 김치를 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만들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그래서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이게 동치미랑 좀 비슷하대요. 아. 그래서 편의점에 다음 달 한 17일쯤에 나온다는데 음. 좀 궁금하면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예. 같아요. 네. 김치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제 만약에 김치를 못 드시는 상황이 오면 이런 주스가 대안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나오면 저희도 한번 먹어보고 후기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안무기님이 옥수수 김치 맛있대요. 옥수수 김치. 스카이워드님은 어머니께서 양배추로 김치 해주시고 계신다고 위가 안 좋아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양배추. 네. 연두부 엄마님이 김민호님 옷 뒤집어 입었다는데요. 아니에요. 원래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가 네. 똑같습니다. 예. 토마토 김치 맛있다고 마리솔님 드셔봤나 봐요. 서영찬님께서 조만간 민초 김치도 나오겠네. 민트 초코 김치요? 와 이거 나오면 진짜 호불호 많이 갈리겠네요. 민초 김치 새로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혹시 성지현 기자님 민초 다니십니까? 저는 아니십니까? 아니요. 민초 단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아. 민초파입니다. 약간의- 초콜릿만 민초를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다른 거는 민초 안 먹어요. 오. 초콜릿은 민트 들어간 초콜릿 진짜 좋아합니다. 네. 민트 맛 뭐 음료 같은 건 따로 안 드시는 네. 거고. 저는 뭐 들어간 음료를 싫어해요. 그렇군요. 그냥 탄산수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예. 맹물 좋아합니다. 맹물. 오늘 옷 색깔이 약간 민트 그러네요. 느낌이라서. 네. 오늘의 노래는 오늘 신청곡은 빌로바 TV님이 신청하시네요. 네, 김광석님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였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대구 김광석 거리 가보셨다고.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저도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는데 가수 신해철 씨의 7주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7년이나 정말 지났습니다. 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어릴 때 세상이 뭔지 모를 때 신해철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런 세상도 있구나 하면서 뭔가 진짜 어른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저는 데뷔했을 때, 그러니까 대학가요 축제 때 마지막 팀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본방으로 우와, 봤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나왔는데 저 팀이다. 저 팀이 대상이다. 딱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왔죠. 순서도. 마지막 팀이었고 그때 이제 성황대 총장님 나오시고 막 그랬던 네. 소개 그게 있었고 나왔는데 너무 노래가 탁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저 노래다 이랬는데 참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참 그러니까요. 가슴 아픕니다. 네. 오늘 하루 신해철 씨의 노래 한 번씩 또 들으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지수 기자 손이 지금 손이 나오셨어요? 누구 손이냐고. 네. 네. 웃음소리 들리죠? 바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첫 코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예쁜 손의 주인공 스트레이트 팀의 이지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누가 예쁜 손이라고? 빌로바 TV님이 손이 예쁘시다고. 손. 네. 감사합니다. 아니, 손도 예쁘신데 오늘 전체적으로 인상이 완전 깔끔하시고 옷도 지금 프리데스크를 위해서 혹시 착용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야. 준비를 항상 좀 하는데 네. 오늘도 특별히 또 프리 뉴스 데스크에 출연한다고 아침부터 좀 설레는 마음으로 아, 진짜요? 했어요. 네. 지금 이 초대석에 온 손님들 중에 가장 그러니까요. 성장을 하고 오셨어요. 예, 그런가요? 네. 준비된 자세 멋있습니다. 남성 출연자 중에 제가 보타이는 김정원 기자 항상 하고 오는데 넥타이와 이 풀 정장을 갖춰 입으신 분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서영찬님이 스마일 이지수 기자님 하셨어요. 다들 약간 여자 이지수 기자. 예쁜 손에서 혹시 분이 약간 계셨나봐요. 네. 예. 이사나님이 스트레이트의 꽃미남 이지수 기자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피아노 치시면 손이 예쁘실 것 같다고 벨라님께서 또 피지컬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준비된 자세 어깨가 보기 있다. 좋다고. 마사타님이 머리에 뭐 바른 것 같다. 예. 네, 여기 단단히, 지금 댓글이 아주 어. 정교합니다. 디테일이. 그러네요. 와. 네. 3천만 원의 사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불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두 가지를 좀 봐요 제가. 하나는 땅. 땅. 네, 국회의원들 땅이랑 아. 고위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그 땅이랑 특히나 이제 주택 같은 게 어떤 건지 제가 좀 둘러보고 뭐 산천을 좀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애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개월이죠. 네네. 아, 지금 한창 바쁘게 그러네요. 돌아다니면서 볼 때네요, 진짜. 예. 맞아요. 그 주말에 잠깐 그 어디 둘러봤는데 네. 원래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애기가 역주행해가지고 아, 그 잡으러 다니느라고 아, 네. 좀 애를 썼어요. 운동화 네. 필수입니다. 그래도 지금이 가장 또 나중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 어떻게 저는 이렇게 뭐- 잘하세요? 애를 안 낳았지만 키워보지도 않았지만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릴 때 기억으로 아, 그럼요. 쭉 키운다. 아, 쭉 가죠. 네. 네. 효도는 그때 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 스트레이트 잘 네. 봤다고. 스티브 김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네, 하셨어요. 아, 무서운 분. 네, 지난주 스트레이트 잘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제 지방의원 관련해서 그죠. 저희가 네네. 들여다봤었는데 사실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사실 국회의원보다 지방의원이 더 우리랑 밀접하게 더 관련이 있는데 정작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이고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방의원 분들은 사실 저희가 쉽게 말하는 시군구 의원이에요. 말하면 지금 있는 이제 서울시 의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최근 이슈되고 있잖아요. 경기도 성남시 네. 의원분들도 계신데, 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시 의회 같은 곳들이 모여서 만든 광역 의회라서 광역 의원이라 부르고, 특히나 어디 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 의원이라고 저희가 말을 해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이 그 자신들이 속한 지자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요. 네. 입법 권한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만 꼭 지켜야 되는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저희가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부처 장관 분들께 질의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호통을 하죠. 예, 예. 네. 그런 게 똑같이 벌어져요. 음. 시군구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재하고 주목했던 건 그런 지방 의원들이 겸직을 하는 사례인데, 어떤 겸직이냐면은 인허가 밀접한 건설 관련이에요. 오.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의 조합장을 겸직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와,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인허가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데 그 조합장이 만약에 의원이고 의원이 종합장이라면은 심판이 거의 경기를 선수로 뛰는 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곳이 핫한 곳이에요. 마용성. 마용성. 성 중의 성 마용성. 네, 마용성에 불리는 곳인데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그 과열되고, 그 다음에 집값에 관심이 많을 때 마포를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네. 먼저 이제 마포 사례부터 한번 VCR을 보시죠. 네.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마포 공덕시장 재개발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새 조합장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개발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뭐 금호 한화 해가지고 여러분 투표 몇 번 하셨습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일을 왜 합니까? 조합장이 잘못 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를 바꾸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일은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 여러분들이 저를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약속한 부분을 지키겠습니다. 상업지역 아니면 용적률 200% 300% 꼭 올려서 제가 주상국과 꼭 쳐서 이 공덕시장에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바로 구의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마포 구의원이고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구의원 배지를 딱 달고 저 말을 하니까 그죠. 좀
어이없기도 하고 네. 지금 정 의원님도 대놓고 저러다니 대놓고 이해충돌이다 얘기를 하셨고 신기하네요, 진짜. 범블비님도 지방의회가 없어지든지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든지 하겠네요 하셨고 소영찬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네. 네. 어이가 없다 필로바 TV님도. 네. 이게 언제 있었던 거죠? 이게 작년 5월입니다. 지난해 5월인데 그 공덕역 근처에 마포 공덕시장이 있어요. 그곳에 재개발 조합이 형성이 되는데 조합장 선거 영상이에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의 조영덕 마포 구의장인데 이 선거에 나갔을 당시에는 그 구의원들도 상임위가 있거든요. 네. 그 상임위 중에서 건설 관련 상임위 행정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위원장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구의원이고 게다가 내가 행정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용적률 높이고 거기다가 주상복합 짓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죠. 예. 근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은 그 내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안이 시행이 돼서 네. 내년부터는 못 해요. 예, 사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시행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나가서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에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게 그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그 조합장직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임을 하지 않으면 그 의장이 권고 조치라거나 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새로 맡는 게 네. 아니라 지금 맡고 있는 직에 대해서는 네네. 강제로 아. 사임을 못하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내년이 지방선거니까 내년 6월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법에서 금지하는데도 대놓고 그냥 내가 네. 이거 하겠다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겼어요? 보신 영상에서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때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넉 달 뒤에 반전이 일어난 게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 뽑힌 조합장이 해임됩니다. 아, 네, 그때 당시 뽑힌 조합장이 해임되고 그 이듬해 3월에 구의장 신분으로 다시 나가서 단독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의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나 그 인허가 과정에서 정비사업 인허가가 아까 설명드린 그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 초기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광역지자체에서 그 중간 단계 이루어진 이후에 또 마지막 단계가 기초지자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는 세부적으로 몇 층짜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건설을 할 수 있다를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의장이 본인이 조합장이면 그 심의에 본인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영덕 마포구 의장과 통화를 여러 차례 했고 본인 해명을 들어봤는데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 공덕시장 재개발 조합 사업이 한 10년 동안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조합원들끼리 사업에 있어서 그 찬반이 갈라지고 또 의견이 많아서 업체도 여러 번 변경이 돼서 진행이 잘 안 돼서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아까 보신 거대로 선거 당시에는 본인이 용적률 높이겠다 막 이렇게 그렇죠.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용적률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분들 공정합니다. 제가 뭐 마포구 우장이라고 그분들이 왜 저한테 특혜를 주겠습니까? 이래요. 근데 뭐 아마 조합원 말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조합원들 앞에서는 또 호언장담했겠죠. 예. 내가 구의장인데 이거 못하겠냐 이렇게 아까 했겠죠. 그 보신 거대로 그 정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조합원들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음. 또 우리 이지수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근데 조합장이 만약에 의장 정도의 어떤 위치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은 뭔가 분명히 이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을 하려는 이유 예.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정치인이 조합장을 하려는 이유를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정도로 봐요.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혜택을 보거든요. 근데 조영덕 의장의 사례를 저희가 들어보면 조영덕 의장은 마포구 의원에 2010년부터 14년까지 한 번 더 했어요. 네. 과거에 전력이 있는데 그 당시 이력을 살펴보면 지금 맡고 있는 조합장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당시에 공로금으로 3억 원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금전적인 혜택이 한 3억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3억 원이죠. 그렇죠. 만 조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공식적으로 받은 금액도 굉장히 어, 개인적으로 커 보이는데요. 커 보이는데 공식적으로 받은 것만 3억 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3,000표에서 5,000표 정도 득표를 하면 당선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한 1,000세대 아파트의 조합장이다고 하면 그 동네 사는 1,000세대 아파트의 조합장이다.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주민들이 기본표를 깔고 갈 수 있겠군요.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선거에 나가서도 유리하고 첫 번째로는 공천 과정 있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당 공천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런 확고한 지지표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확실한 이익이 있긴 네네. 있네요. 그러네요.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고 네. 이렇게 조합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조영덕 마포구 의장뿐은 아닌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12월 기준이에요. 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조영덕 의장 외에 7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법이 공표가 된 상황에서도 유지를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니까. 법이 시행이 안 됐으니 하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법이 일반적인 시행되면 상식으로 그러니까요.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거죠. 네. 그런 분들이 한 7분 계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전수조사를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잠깐 그래픽 보시면 잠깐 볼까요? 네. 지방의회가 총 243곳이에요. 네. 그중에서 의원이 광역 기초의원 합치면은 3,700여 명 정도고 네. 저희가 조합장을 포함해서 건설 관련한 겸직이 얼마나 돼 겸직도 있나 다양하네요. 그랬더니 120여 명 정도, 119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눈여겨볼 부분들이 뭐 조합장도 있지만 이제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네. 64명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조합장 겸직 문제를 일단 다뤄봤는데 더 심각한 사례 말씀드린 대로 저 64명 들어가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던 사례가 이제 지난 회기에 있었어요. 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그 시의원을 하면서 건설업을 겸직하신 분 사례인데 요 사례 그러니까 2,60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인 한 시의원 사례가 있거든요. 네. VCR 보시고 또 말씀 나눠보시죠. 네. 강원도 춘천시 삼천지구 지난해 말 총 96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부지 넓이는 총 5만 1,000제곱미터. 이 가운데 76%, 약 3만 9천 제곱미터를 단 한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천지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주도한 손우철 푸른강원건설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연 녹지에서 고층 아파트가 지려면 제2종 주거 지역이에요. 도시계획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거든요. 2014년 땅 주인인 손우철 푸른강원건설 대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춘천시 시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춘천시의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후 춘천시는 3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위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사업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손우철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건설업 하면서 자기 땅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었는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인허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14년도 6월에 당선이 됐는데 이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란 인허가가 신청이 된 시점이 2015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본인 시의원 된 1년 있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 실시계획인가라 그래서 처음으로 공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인허가가 2017년에 나오는데 그게 불과 1년 8개월 만에 이제 인허가가 모두 이루어진 거고 네. 그럼 이분이 시의원을 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인허가들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와.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좀 따져봤는데 네. 그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된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그 시의원이 본인 소유의 건설사로 시행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분양 수입이 그러니까 매출이죠. 네. 2,615억 원이에요. 와. 근데 이 가운데서 그 건설사로 돌아간 이익만 따져봤을 때는 320억 정도 네. 되고요. 뭐 여기에서는 뭐 다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땅에 대한 보상 비용을 받았어요. 네. 그게 60억대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진짜. 분명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 조례를 살펴보면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상임위에 계속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조례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를 했나 따져 보니까 법률 자문을 시의회와 춘천시청에서 한번 의뢰를 했는데 네. 그걸 통과를 했어요. 오.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당시 그리고 지금도 시의회에서 얘기가 되는데 상임위로 활동한 동안 사업 제한이 이루어지고 춘천시 단계 그 말씀드린 초기 단계 인허가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상임위를 옮겨요. 근데 춘천시청이 법률 자문을 요청한 시점이 상임위를 옮겼을 때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과정이 진행이 된 이후에 법률 자문 요청을 하니까 네. 결론은 조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났는데 질문을 보면은 좀 이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질문 자체에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상임위이므로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라고 이제 질문에도 그런 게 명시가 되죠. 네. 하지만 이제 뭔가 답정너 느낌이네요. 답은 정해놓고 그죠.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데 자문을 구하니 니네가 얘기해봐 이러면 그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행정을 했으니 시의회에서 뭐 다른 의원들이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상임위원장인 산업위원장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저희가 이제 워딩대로면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상당수 부분을 상임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한 부분만 잘라서 법률 자문을 받아오면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지금 그 1000여 명의 춘천시 공무원들이 이걸 다 볼 텐데 내가 그냥 이게 문제없이 넘어가야 되냐.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인허가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이 손우철 전 시의원 직접 해명도 했었죠. 네네. 예, 한번 직접 보시죠. 제가 만약에 사업을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다 하게 되면은 땅값이 더 많아요. 사업 시행이라든가 사업 관계는 예를 들어서 투입이 만약에 100이면은 150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은 0.01%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시의원은 뭐 그럼 뭐 아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의원은 농업을 지으면 안 되고 시의원은 건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시의원은 안 됩니까 다? 그 부분이? 마사타님이 보일러를 내렸는데도 더우시네요. 아, 네, 내용이 예. 그러네요. 네.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죠. 뜨끈하네요. 네. 예. 손호철 전 시의원 뭐 이득을 본인이 봐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사실 했었잖아요. 그 추가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이제 여기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320억인데 이거보다 실제 벌어들인 건 적다. 뭐 이런 적게 벌어들면 이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벌긴 해명을 하고 벌었잖아요. 적다고 얘기하기는 좀 네. 그리고 이제 그 땅 판 돈에 대해서도 매각 대금은 일정 규모지만 그게 자기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번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해명인지 좀 의심스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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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방 의원들 가운데서도 아까도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건설업을 겸직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어요. 그죠. 예. 좀 신기한 사례인데 그러면 지역구 내에서 의원이 내가 뭐 강서구에 있는 뭐 구의원이든 시의원인데 거기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전국에 지금 보면 64명이 있어요. 근데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내년부터는 이제 겸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업 관련 법안은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건설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건설업해도 문제가 없다. 네네. 이건 좀 뭔가 법적으로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본 또 다른 사례 중에는 이제 서울시의원 사례가 있는데 네. 이분 사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김영현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인데 이분이 그 본인 지역구가 그 강서구예요. 네. 그래서 그 마곡지구가 있거든요. 강서구에. 그쵸. 강서구에 아, 마곡지구. 핫했던, 요즘 핫 예. 요즘 네, 요즘도 핫하죠. 핫하죠. 네. 네네. 그곳이 처음 개발될 초기 단계부터 택지를 SH가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했거든요. 네. 그럼 민간이 들어가서 택지를 분양받고 거기다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은 입찰, 공식적인 네. 입찰인데 김영현 의원이 2018년 10월에 SH에 그 낙찰 관련한 자료를 요구를 해요. 네. 근데 본인 상임위는 건설하고 관련이 없어요.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는데 이걸 요청한 이후에 2달 있다가 본인이 입찰에 들어갑니다. 아. 택지 분양 입찰에 들어갔어요. 네. 본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7곳에 들어가서 4곳을 입찰 받는데 그때 이제 1년 뒤에 국정감사에서 이걸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해명은 본인이 그 SH가 이 택지 분양을 통해서 과도하게 민간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걸 확인해 본다는 건데 뭐냐면 택지가 있으면 뭐 10개면 10개 다 공고를 안 하고 하나씩 뭐 2개씩 3개씩 나눠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떨어진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가 내가 얼마를 냈는데 좀 모자르게 썼다 낙찰을. 그러면 다음 입찰 때는 더 높이 쓰니까 네. 이거를 문제 제기라 해서 자료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분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입찰할 때 과거에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 이걸 알고 있으면 본인이 입찰할 때 어느 정도 그쵸. 얼마를 써냈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그쵸. 게 여기서 전문가들의 입찰에 지적인 가장 거예요. 중요한 게 입찰가인데 상대방 패를 다 보고 지금 나서는 건데 밑장 빼기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4곳 받은 택지 중에 하나가 저 양춘향역 쪽에 있는데 한 곳은 이제 그 2곳을 붙여가지고 상가를 올려서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2곳은 또 그 계약을 해지했어요. 너무 높이 써냈다는 게 이유인데 그게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자기의 해명의 또 근거가 돼요. 내가 이거를 이용했으면 내가 경제 이익을 많이 봤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입찰가에 딱 될 수 있을 수준까지만 딱 넣어서 내가 만약 입찰 받았으면 내가 뭐 이익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인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너무 높이 써서 이거 2개는 계약금 날리고 해지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결국에 이 사안이 이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었는데 네. 적용 법리가 마땅치 않다. 그리고 또 이익 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었어요. 네. 뭐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댓글이 어느 분이 올려주셨는데 참 그런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정유현님이 상대패를 보고 치면 고스톱판도 나가리다. 적절한 비유를. 아까 해주셨습니다. 댓글로 스티브님이 네. 이지수 기자가 취재하면 싹싹 훑을 것 같다 그랬는데 네. 요 겸직 관련된 거 하느냐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전국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개 정도 지자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광역 안에 또 여러 가지 기초지자체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겸직 신고서를 하나하나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의원이 뭐 겸직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이름, 소속, 그다음에 거기 직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저희가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뭐 산업 딱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산업일까? 뭐지? 이거를 다 찾아봐야 돼요. 뭐 건설이면 되는데 산업이 어. 애매하네요. 뭐 산업 개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무슨 공사 써 있어서 뭐 들어가 보면 또 약간 또 건설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저희 작가분들이랑 어느 작가분 이름이라도 오가와 황하빈 작가와 제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진짜 한 줄 두 줄 막 몇 줄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위해서 진짜 일주일 꼬박 정말 고생하셨네요. 요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조례에 이 겸직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 지방 의회들이. 네. 근데 저희가 자료를 못 받은 곳 혹은 자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이름을 빼고 보내거나 회사
그러니까 어딘지를 빼고 보낸 데들이 있어요. 아유 뭐야? 말해주세요. 성남시, 수원시, 뭐 고양시, 그다음에 전남 목포, 충남 공주 이 13곳은 자료 공개를 안 했어요. 뭐 사실 이걸 받아내려면 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 청구해서도 안 줬으니까 소송 들어가고 막 이래야 돼요. 소송 들어가야 되네요. 진짜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안 준 이 거니까. 자리에 빌어서 이 지자체 담당자분들 혹은 지자체 의회 담당자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겸직을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좀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본방에서 못다한 얘기 여기서 다 네. 하고 가시네요. 네. 시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트레이트 다시 보기로 우리 이지수 기자 편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책 시간. 네. 큐시트 산책. 네, 노재필 안녕하십니까. 기자입니다. 네. 네. 아 졸려 죽는 줄 알았네. 오늘 왜 숙면을 취하고 온 느낌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아주 약간 좀 졸려 보이죠 지금. 머리가 지금 거의 자다 일어난 네. 머리예요. 아니 소파가 약간 자세가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저희 네. 프리데스크 소파가 숙면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전에 저희가 잠깐 비춰드리기도 했던 그 노란 소파. 순표의 질문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려고 소파를 샀는데 권수표 앵커가 별로 안 좋아하셔. 아, 그분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졸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편안하죠. 아. 대기용으로 저희 쓰고 있는 아, 소파가 네.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지수 기자가 참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또 출연하셔가지고 좀 좋은 시간 보내주셨네요. 블루가 TV님이 똑같은 양복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 아니 근데 이 머리가 왜 뒤에 눌려가지고 이게 총총님이 번개 저랑만- 맞고 오셨냐고. 예전에 그 배용준 씨의 그 바람머리 같은. 지금 베토벤 헤어스타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진짜 저 안 자려고 그랬는데 아니 자진 않았어요. 자진 않았는데 아니 사막의 호랑이님이 이 형 잤네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크로노스님이 두목 머리끄댕이를 누가 하셨습니다. 이 파마가 이게 좀 안 좋은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약간 가끔 이렇게. 네. 4분밖에 안 남아서 네. 그 오늘 큐시트는 이제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그렇죠. 네. 했죠. 30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지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뭐 직접 조문은 가지 네. 않기로 했어요. 않기로 했고 아무래도 뭐 그 추징금을 내려고 했던 노력이라든지 뭐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북방 정책 같은 거 재임 기간 동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고려가 된 것 같고 근데 아마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뭐 좀 반발하는 부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오늘 보도를 할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대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세 대출은 오른 만큼만 더 추가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전세 그 세입자분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전세금 그렇죠. 올라가면 전세금이 올라가서 대출을 받게 그렇죠. 되면 그거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기로 좀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기간도 좀 크게 줄어든다고 그래요. 원래는 입주나 전입 신고 후 3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잔금 지급일 전후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전세금을 다 마련하고 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B2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매수 심리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냐 뭐 관심 많으실 텐데 검찰이 이제 계좌를 동결했잖아요. 동결했는데 이게 뭐 혐의를 입증하지 않고서는 동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하나은행 관련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려고 이제 그 하나은행이랑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불발이 날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곽상도 의원한테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막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곽 의원 측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의혹을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기사는 하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림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닭고기, 닭고기. 네, 닭고기도 하고 저는 몰랐는데 하림 그룹이 재계 31위 엄청나게 큰 오, 그러네요.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아.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게 이제 공정에 적발이 됐는데 그 장남이 100% 지분을 소유한
그 동물 약품 제조회사가 있대요. 어. 근데 이제 하림이 보유한 어떤 양돈 농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싸게 그 약을 산 거예요. 네, 일부, 그래서 야, 좀 그렇죠. 다른 시가보다 더 비싼 네네네. 약을.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장남 회사는 뭐 당연히 이제 현금이 많이 모이겠죠. 그쵸. 이게 사실 뭐 재벌들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를 약간의 어떤 편법 증여 수단 같은 걸로 그동안 좀 활용을 해왔거든요. 네. 오늘 적발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열풍이고 저도 참 재밌게 봤지만 뉴욕에서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 80명 모집인데 3,000명이 몰렸다고 그래요. 3,000명이요? 신청을 한 거예요. 3,000명이. 와. 야, 저걸 직접 오징어 네네네. 게임처럼 디자인을 뭐 해가지고 가서 게임을 이제 하는 뭐 건가요? 무슨 뭡니까 뛰기 뭐라고 하죠? 아, 뽑기? 뽑기 아, 그 뽑기도 하고 뭐. 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래성 쌓고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모래성. 제가 워낙 그 낙후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가지고 설탕으로 이렇게 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사실. 네. 아무튼 뭐 그런 걸 했는데 사흘간 뭐 휴가 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게 대박이네요. 저 오징어 게임에서 명대사 있잖아요. 그 오일남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고 있고 자, 마지막 소식은 일산대교가 오늘부터 무료인데 운영사가 이제 불복 소송을 한다는 소식을 갖고 왔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주영성님이 뛰기는 뭐야 그랬는데 강선모님이 충청도라고 하셨는데 저 충청도 맞는데 충청도 사투리인가 뛰기가? 근데 저 전라도 저희 지방에서도 뛰기라고 하긴 그래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뛰기요? 약간의 어떤 이 서쪽 지역에서 주로 쓰는 말인가요?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뛰기든 뽑기든 네. 네. 자, 저희 끝내겠습니다. 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